코스 수능 연습 1회 일광. 산업 전체에 어떤 제품이 공급을 한 기업만 하는 시장의 형태를 독점 시장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것을 독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한 기업만 하는 거야, 공급을. 즉 공급자가 유일하다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체할 만한 재화는 물건입니다.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공급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런 공급자, 즉 회사, 공장들이 기업이 워낙 그것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자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 기업 마음대로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점은 특정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주로 나타나지만 경쟁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주로 나타나지만 전매권, 이게 파는 것, 특허는 어떤 과학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내는 것, 또는 희귀자원의 독점 사용권. 희귀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처럼 그것들에 대한 독점 사용권 등과 같은 진입장벽이 존재할 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독점기업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충분히 그 독점을 해서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래서 독점 기업이 이 기업이 힘이 있어서 그걸 뭐라고 하냐,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나 어떤 노동이나 기술력이 다 있는 거지. 근데 이럴 때도 독점 기업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매권, 그리고 특허권, 그 다음에 희귀 자원의 독점 사용권, 이런 것들도 이제 독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뭐 전매권이나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나라에서 그 파는 거 있잖아. 담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조절한다는 건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거죠. 아니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값이 절대적인 건 변하지 않는 거고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후생 손실이라는 건 나중에 어떤 손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은 높게 책정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후생 손실을 만드냐? 시장이 완전 경쟁일 경우, 완전은 독점의 반대입니다. 독점 반대예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지만, 여기 지금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잠깐 점 2. 자, 수요 곡선과 이제 공급 곡선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공급 곡선이죠? 아이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네. 잠깐만요. 이걸 보자.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만약에 이게 이래서 공급이야. 이게 물건을 사는 겁니다. 수요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되어 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요 곡선은 공급이 되는 거에 따라 이렇게 맞아 떨어져. 그럼 요 점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균형 가격과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된대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100명이야.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 공급한 사람들은 몇 개를 만들겠어? 100개를 만들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가격이 생기는 거야. 거래량도 생기는 거고. 이해가죠? 자, 그렇지만 제품이 독점화가 되면 생산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같아지는 점 2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걸로 얘기해도 되겠네요. 요게 완전 경쟁이고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독과점이 있는 것이 아닌 게 돼버린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아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같아지는 지점. 한계 비용과 여기가 한계 비용이야. 여기가 한계 비용이고요. 아니죠. 여기 한계 비용이네. MR이. 한계 수익이네요. 한계 비용이 뭐냐? 헷갈린다. MC. 이게 한계 비용이 헷갈리니까 한계 비용. 그 다음에 이게 한계 수익이에요.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같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기 한계 비용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계 수익은 이렇게 되는데요.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기에서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해 갔죠? 자,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후생 수준은 완전 경쟁일 때 비해 낮아지는데 이를 독점으로 인한 후생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 경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생산량이 더 늘죠. 이게 보세요. 200만으로 생산량이 늘단 말이야. 그리고 가격도 어떻습니까? 10만원.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200 곱하기 10만. 200만을 만들어서 10만원에 팔아요. 그럼 얼마죠? 2천만원 버는 건가? 네. 근데 만약에 이 지점이 됐어. 그럼 여기는 얼마죠? 150이죠. 곱하기 사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여기 지점 볼게요. 여기가 지금 이제 한계 비용이니까 이란 말이야. 여기 자 여기와 여기가 만나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얼마야 가격이? 가격은 11만 원이야. 곱하기 근데 몇 개 만드는 거예요? 150개 만드는 거예요. 150만. 그러면 계산해 볼까? 150 11 5일은 5 1 5일은 5 뭐야 1650만이야. 어떤 게 더 큽니까? 오히려 완전 경쟁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점을 하게 되면 요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생 손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더 벌 수 있는데 한 350만 정도 더 덜 버는 셈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계 비용 잠깐만 알아두자. 한계 비용 여기 설명되어 있나 볼게요. 잠깐. 네, 여기 있네요.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일정한 생산량을 새로 한 단위 추가하여 생산하려고 할 때 필요한 생산비의 증가분이 되는 거야. 증가. 그리고 한계 수익은 생산자가 한 개의 상품을 더 팔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과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한 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500원에 팔기로 했는데 2개를 만들었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500개를 만들어 추가적으로 물건 생산비가 들겠지. 생산비. 이것이 바로 한계 비용이에요. 한계 비용. 그리고 어떻습니까? 추가로 또 만들어 그랬을 때 이제 한계 비용이 들고 그럼 내가 수익이 발생이 되지. 2개를 팔 때 그때를 뭐라고 한다? 한계 수익이라고 하는 거야. 한계 수익. 그러니까 추가로 한 개 이상 더 떴으니까 버는 것을 우리가 한계 수익이라고 하는 거야. 한 개까지는 상관없어. 한 개까지는 예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2개, 3개를 더 팔고 할 때 이제 비용이 들잖니. 한 개씩.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한계 비용. 항상 회사는 한계 비용을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물건을 더 만드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 독과점 시장에서는. 그러면 한 개를 팔 때와 이제 2-3개를 넘어갈 때 수익과 매출이 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한계 수익. 항상 독과점은 이것을 고려해서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개를 예를 들어서 3개까지 만드는데 상관이 없어. 근데 4개부터 만드는데
재료비가 더 훨씬 더 많이 든단 말이야. 즉 한계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굳이 뭐야 독과점 하는 그 독점 기업이긴 하지만 물건을 굳이 만드는데 돈이 더 많이 들면 만들 필요가 없지. 물론 만들어서 누군가 사주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항상 한계 비용을 생각을 해줘야 한다니까 물건을 만들 때.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후생 손실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2천만 원과 1,650만 원 기억하죠? 오히려 완전 경쟁일 때 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가령 그림 1에서 그림 1 보입니까? 그림 1에서 완전 경쟁의 균형점 2라고 했습니다. 여기요. 2에서 소비자 잉여가 A, C, E인 반면에 소비자의 잉여라는 거는 뭐냐면은 소비자가 원래 물건을 더 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구매 의사가 뭐 100만 원짜리를 내가 살려고 100만 원까지는 내가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글쎄 그 물건 값이 80만 원 정도란 말이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최대 지불 의사가 100만 원까지였는데 80만 원을 냈어.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20만 원이 남는 거죠. 이것을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완전 균형점인 2에서는요. 완전 경쟁하는 거예요. 독과점이 아니고. 여기서는 A, C, E 삼각형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A 여기 보입니까? C 그 다음에 E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야. 소비자 잉여. 아이고 이거는 완전 경쟁입니다. 완전 경쟁. 독과점이 아니라는 거야. 이랬을 때는 소비자가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 사람은 지금 지불 용의 의사가 14만 원까지 있는데 얼마에 산 거야? 10만 원에 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점 균형점. 아까 뭐라 했어요? 독점 균형점. 한계 비용과 그다음에 그 한계 수익이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찾았어. 여기입니다. 독점 균형점. 자, 이 점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 이 사람도 지불 의사가 14만 원까지는 이게 다 이제 지불 최대 용입니다. 이게 소비자의 지불 의사라고 합니다. 네. 14만 원까지 낼 생각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형성이 된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잉여가 A, B, E라는 얘기예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소비자 잉여가 발생을 하냐면 요렇게 지금 보입니까? 여기 아까 가격 균형점이 있었죠? 요만큼 이렇게 소비자 잉여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여기 헷갈리죠?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했다. 요만큼 소비자. 이거 독점입니다. 예, 독점이에요. 독점. 이게 지금 겹쳐진다. 얘들아.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표시해야 되나? 네, 이렇게. 이해가죠? 이해 안 가면 안 되는데. 여기 살짝 겹쳐집니다. 예, 얘는 뭐예요? 완전 시장. 여기 겹쳐진다고요. 이해가죠? 여기도 어떻죠? 여기는 완전 경쟁 시장의 소비자 잉여야. 여기는 독점이고요. 이해갑니까? 이렇게 나눠주니까 다시 한번 여기는 완전 경쟁 시장의 소비자 잉여 값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도 온다고 소비자가 지불 의사가 있는데, 그리고 독과점에서는 얼마큼이죠? 여기 기준으로 담아서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 돈 낼 생각이 있는데 이제 돈이 더 이상 세이브 되는 거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잉여까지도 싸그리 다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죠. 이걸 일단 고민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독점 균형점에서는 방금 요게 발생이 됩니다. A, B, E가 이겁니다. 요거예요. 요거고 완전 경쟁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게 파란색 표시된 겁니다. 자, 또한 생산자 잉여도 EFME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 감소하게 되는 것은요, 뭐냐면 이건 독과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완전
완전 경쟁이야. 여기까지는. 알겠니? 여기까지는 완전 경쟁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완전 경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소비자, 독점을 얘기하는 거야. 독과점.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생산자 잉여도 감소를 한다라고 했는데 얼마큼 감소하나 볼게요. 이 삼각형 EFM입니다. EFME 한번 볼까요? 빨간 색깔로 표시해보자. E 찾아보세요. E 여기 있어요. E F가 어디 갔습니까? F 여기 있네요. EFM 여기 이만큼 보입니까? 여기요. 이렇게. 네. 독과점이 그러하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 지금 보여요? EFME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생산자 잉여야. 여기다 선생님 써줄게요. 생산자 잉여. 그러니까 생산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계 비용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는 건 생산자가 버는 비용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 잉여는 결국 또 이렇게 감소한대요. 아, 생산자 잉여까지는 알겠는데 사회적 잉여는 뭐냐? 일단은 이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 찾았어요. 이 어딨냐? 이 여기 있죠? 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죠?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네. 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ME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색깔이 왜 이러냐. 자, 이만큼 감소한대요. 이렇게. 뭐 색깔이 잘 안 보입니다. 이만큼 감소한대요. ME, E하고, 이거 F 아니죠? E하고, 그 다음에 E 다시랑, 그 다음에 이 다시랑 ME니까 여기 보이죠? 네. 따라서 사회적 잉여는 이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 생산자 잉여는 얼마큼 감소한다고 했습니까? EFME였죠? EFME 이렇게 왜 이렇게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생산자 잉여란 말이야. 그죠? 생산자 잉여인데요. 소비자 잉여, 그러니까 결국엔 사회적 잉여도 가치 감소를 이만큼 한대요. 보입니까? 2-ME. 그러니까 합쳐진 만큼, 이만큼. 같이 이만큼,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만큼 또 감소하게 된대요. 자, 그럼 사회적 잉여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기업이 돈을 벌면 이 기업이 돈을 벌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돈을 벌잖아. 그죠? 그러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회사나 또 그 기업은 어딘가에 또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번 만큼 기업이 부자가 되는 것만큼 그 지역의 사회에 돈이 많이 돈다는 개념인 건데 자, 생각해보자.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생각이 있는데 생각보다 돈을 안 쓰는 거야. 독과점에 의해서. 알겠니? 왜 그러냐? 뭐와 뭐 때문에 물건을 한 개 이상 만들 때 필요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후생 손실, 그러니까 돈을 더 못 벌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기업이 돈을 그만큼 더 못 벌면 그 지역에 속한 사회에 돈이 안 돌겠지. 그래서 그것을 바로 사회적인 잉여라고 하는데 잉여가 준다는 거야. 생산자 잉여도 줄지만 사회적 잉여도 준다는 거예요. 이거에 좀 헷갈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전 5월대 놀이공원이 있단 말이야. 근데 놀이공원이 이 독과점이잖아요. 독과점인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은 우리 그 동물원에 와서 돈을 쓸 요량이 한 사람당 못해도 막 한 10만 원씩 쓸 생각은 있단 말이야. 최대 비용이. 근데 우리는 독과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으로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소비자 잉여가 5만 원이나 발생을 하잖아요. 그쵸? 5만 원이 발생을 하고요. 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지만 안 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또 하나의 사회적 잉여로 남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니? 사회적 잉여가 결국에는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죠. 사회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만큼의 돈이 감소하는 거야. 물론 5만 원은 소비자의 돈이긴 하지만 우리가 더 벌 수 있잖아. 그지?
자, 이 면적이 독점으로 인해 발생된 바로 후생 손실이다. 이 면적이라는 거는 바로 뭡니까? 사회적 잉여 요만큼 감소한 요 면적 있죠. 요거 합쳐서 요 면적 있죠. 요거 합친 거죠. 그죠? 여기가 바로 후생 손실이야. 후생 손실은 뭐 플러스 뭐가 되겠냐? 사회적 잉여의 감소. 아이고. 그 다음에 뭐 생산 잉여가 다 포함이 되겠네요. 네. 이거 지금 독과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손실이 된다고요. 합쳐서. 이해가죠? 정부는 독점으로 인한 사회와 후생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격을 조금 규제하고 정하는 거야. 일부러. 한계 비용 가격 설정과 그러니까 하나 물건 만들 때 그 다음 두 번째부터 드는 비용의 설정과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 대표적이다.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라는 거 한 개 이상 만들 때 드는 비용이고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라는 게 왜 나오냐.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여기 잠깐 볼게요. 총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총 비용을 나누기 총 생산량이야. 네. 나눈 것으로 생산량에 관계없이 단기적으로 변화가 없는 평균입니다. 총 생산량이니까 여기는 이제 변함이 없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평균 고정 비용과 생산량과 연동이 되어 움직이는 평균 가변의 비용의 합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 활동에서 총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자, 생산 활동에서의 총 비용입니다. 자, 총 비용을 바로 생산 활동을 할 때 드는 생산 활동을 할 때 드는 총 비용 나누기. 자, 어떻게 한다? 총 비용 나누기 총 생산량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평균 가변 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야. 뭐 한 개 만들 때 200원이다. 그러면 두 개 만들 때 뭐 그러니까 400원이잖아요. 이게 고정으로 100원씩 200원씩 200원씩 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요. 평균적으로 느는 거. 자, 그렇게 되면 평균 비용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시 볼게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독점 시장의 생산량이 완전 경제 시장과 같아지도록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다. 자, 독점이긴 하지만 어때요? 어떤 사회적 잉여를 더 남게 사회적 잉여를 조금 더 줄이고 소비자 잉여를 좀 줄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점기업도 완전 경제 시장처럼 좀 더 그 생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 비용이 아니라 생산 수익이죠. 더 많아지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후생 비용이 안 들도록 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며, 자, 규모의 경제가 뭔지 빨리 볼게요.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의 경우와 같이 생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에 비해 생산량이 보다 크게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대요?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생산비에 비해서 생산량이 증가를 하는 거야. 생산비에 비해서 생산량 증가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생산의 규모가 증가해. 생산비에 비해 생산량. 생산비가 예를 들어서 꽤 많이 들었어. 한 개 만들 때 200원이 든다. 근데 두 개 만들 때 갑자기 두 개를 만들어? 그러면 당연히 400원이 들 줄 알았는데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비가 오히려 줄어들고요. 그래서 두 개 만들면 300원. 세 개 만들면은 400원 이런 식으로 원래는 600원인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줄어들고 생산량은 만들면 만들수록 어때요? 더 이득인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면 공장이 가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공장을. 근데 처음 한 개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한 개, 두 개 이제 만들 때는요,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 들어. 그래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0개를 만들면 더 이상 그 비용은 공장 처음 만들었을 때 한 개 생산했을 때랑 다르게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더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생산량은 늘어.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어 안 벌겠어요? 벌겠죠. 그것을 바로 규모에 대한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자연 독점이 형성된 상황이라면 아까 얘기했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뭡니까? 생산비에 비해서 생산량이 더 많다.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독점 기업으로 하여금 손실을 입게 한다. 자, 한계 비용의 가격의 설정은 만약에 가격을 딱 설정해버려. 그러면 한 개 만들 때 돈이 두 개 만들 때는 더 두 배로 드는 거죠. 그러면 손실이 있게 돼. 그래서 한 개 비용이 일치되도록 규제를 하면 기업은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개 만들 때 돈이 계속 드는 거야. 이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가격이 평균 비용과 같아지도록 규제하는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니까 한 개 만들 때, 두 개 만들 때, 세 개 만들 때 드는 평균 비용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손해가 아닐 거 아니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경우 평균 비용 곡선이 한 개 비용 곡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자, 한 개 비용 보세요. 위에 있기 때문에 평균 비용 곡선에서 가격 수준을 규제하면 자, 가격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 비용이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이거 평균이야. 네, 평균 가격. 그다음에는 한 개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5,000원이야. 그 평균이라서 7,000원이야. 그러면 평균 비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득인 거죠. 그죠? 그래서 평균 비용 곡선에서 가격 수준을 규제를 하면, 그러니까 딱 요만큼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독점 기업이 아까 후생 손실, 한계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을 더 만들면 드는 비용 때문에 손해를 줄이며 낮은 가격에 많은 상품을 공급하도록 견인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개 비용 때문에 한 개 만들었을 때, 두 개 만들 때, 세 개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 만들 때, 두 개 만들 때, 세 개 만들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면 당연히 가격을 회사에서는 올릴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를 사는 고객들은 어떻게 했어? 부담스러워 못 사겠지. 그러면 독점 기업들은 사실 비싸게 팔아서 많이 팔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사잖아. 그래서 후생 손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물건을 만들 때 한 개 비용은 많이 들면 결국엔 나한테 남는 이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평균 비용을 정해주고 독점 기업의 손해를 줄여준다라는 얘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독점을 사전을 막기 위한 사전적 독점 규제 정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전적 독점 규제 사실 독점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병 규제와 경쟁 촉진 정책 등이 있다. 그러니까 사전 미리 독점을 막기 위한 정책인데요. 첫 번째 합병, 이게 합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쟁을 촉진하는 게 있대요. 합병 규제라는 것은 동일한 산업 내 기업들 간의 합병을 규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이 합병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업은 합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기업, 비슷한 물건이 나올 수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해서 오로지 하나의 독점 기업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단 조건이 뭐예요? 그렇게 인수를 할 때 한계 비용이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합치는 거죠. 한편 경쟁 촉진 정책은 경쟁 촉진을 한다는 얘기는 안녕하세요. 병도 잠깐만. 경쟁 촉진 정책은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 간에 이렇게 경쟁을 촉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산업이 여기에 들어서 완전 경쟁이 되려면 진입장벽을 제거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기회균등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 또 경쟁을 유발하여 사전의 독점을 이렇게 막는 거야. 물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독점의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하지만 오늘날 많은 정부에서는 독점으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의 감소를 도모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독점을 뭐 한다는 거야. 허용도 해주고 또한 그들이 독점을 하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과점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거는 이거 어디서 파는 거예요? 나라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는 것 자체도 의료보험도 나라에서 운영을 하잖아. 물론 개인 민간보험도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독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도 또 이런 건 또 장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독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든지 나라든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사회후생 손실의 감소를 도모하는 정책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해제. 이 글은 독점에 의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손실이라는 건 독점을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소비자 잉여가 늘잖아요. 그럼 이 소비자 잉여가 늘면 뭐 소비자에서 돈을 아껴서 줬겠지만 그 돈이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이 올 수도 있어. 사회적 손실도 같이 온다고. 예. 사회적 손실이 온다는 얘기 돈이 돌고 돌았는데 못 도는 거잖아. 정부의 여러 정책을 경제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한 글이다. 독점 시장에서 생산량 감소와 가격 인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격 인상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서 돈이 안 돈다고 했어. 따라서 정부는 사후적 독점 규제 정책으로 한계 비용 가격을 나라에서 설정해주고 한계를 만들 때 드는 평균 비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등을 하게 되고요. 또 사전적 독점 규제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합병, 한 기업이 다른 기업, 즉 한계 비용에 어떤 영향이 없으면 다른 기업을 이렇게 흡수를 하잖아. 그걸 막고 경쟁을 또 어떻게 된다? 촉진하는 것 등, 이걸 촉진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